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실화가 있는데요. 근데 그 결말이 너무 황당해서 이건 차라리 블랙 코미디에 가깝지 않나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때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심장을 막 뛰게 했던 서비스 무비패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무비패스라는 이름 들어보셨거나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2017년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불가능한 꿈을 약속했던, 이제는 뭐 전설이 되어버린 바로 그 이름이죠. 한 달에 단돈 10,000원 정도만 내시면 매일 극장에서 최신 영화를 한 편씩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뭐 집에서 보는 넷플릭스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거대한 스크린, 웅장한 사운드가 있는 진짜 극장에서 말이죠. 그때 당시 뉴욕이나 LA 영화표 한 장 값이 $15를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싼 돈으로 한 달 내내, 그러니까 거의 30편의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 뭐 비유하자면 최고급 뷔페에서 10,000원만 내세요. 랍스터든 캐비어든 배 터질 때까지 매일 와서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정말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이 들 정도의 제안이었죠. 소비자들은요, 당연히 열광했죠. 그런데 비즈니스 전문가들 눈에는 이 모든 게 그냥 아니면 미친 짓으로 보였던 거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말처럼 이 달콤한 꿈의 뒷면에는 탐욕에 눈이 먼 경영진의 오만과 기만, 그리고 상식조차 무시해버린 엉터리 계산법, 나중에는 거의 뭐 범죄 드라마로 치닫는 그런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황당했다고도 할 수 있는 이 꿈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는지, 그 비극적이면서도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11년 아주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창업자들이 이런 간단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왜 평일낮 극장 좌석은 텅텅 비어있지? 그래서 결제 고통을 없애자, 영화계의 넷플릭스가 되자, 바로 구독 모델을 구상한 거죠.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스터카드랑 제휴해서 사용자한테 직불카드를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사용자가 앱에서 영화를 딱 선택하면 무비패스가 그 카드에 영화표 값을 충전해 주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그걸로 그냥 결제만 하면 끝! 극장 입장에선 제 값을 다 받으니까 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월 30에서 $50 정도의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한 2만 명 정도의 영화광들이 아름아름 쓰는 굉장히 건실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 회사의 운명을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넷플릭스 출신의 미치 로우, 또 한 명은 데이터 분석 회사 대표였던 테드 판스워스. 이 두 사람이 회사를 인수한 뒤에 딱 하나의 목표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성장, 무조건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야망이 마치 불과 기름처럼 만난 거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화마를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이 사람들이 정말 역사에 남을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무비패스의 월 구독료는 단돈 $9.95입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말 그대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진짜야? 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가입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고, 웹사이트는 당연히 순식간에 마비됐죠. 단 이틀 만에 15만 명이 새로 가입했고, 불과 몇 달 만에 원래 2만 명이던 가입자가 무려 300만 명으로 폭증합니다. 당시 SNS는 오늘도 공짜 영화 봤다 하면서 무비패스 카드를 인증하는 사진으로 그냥 도배가 됐어요. 모두가 이 영화 같은 유토피아에 푹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 뒤에서는 돈이 말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잠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이 사업이 도대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구조였는지를요? 자, 계산은 간단합니다. 사용자는 한 달에 10,000원, 그러니까 $9.95를 내죠. 그리고 극장에 가서 $15짜리 영화를 한 편 봐요. 그럼 무비패스는 극장에 $15를 다 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딱 한 편만 봐도 회사는 벌써 $5 손해인 거예요. 두 편 보면요, $20 넘게 손해죠. 만약 10편을 본다, 그럼 $140 적자입니다. 이걸 300만 명이 똑같이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이 오시나요? 실제로 무비패스는 2018년 중반쯤에 매달 $4천만,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그냥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1년이면 6천억 원이에요. 이건 뭐 사업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돈 파쇄기를 돌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경영진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티켓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사용자의 영화 관람 데이터를 모아서 영화사에 팔면 이 손실을 다 메우고도 남을 거다. 이런 주장이었죠. 일단 성장부터 하면 수익은 따라온다. 뭐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듣는 논리잖아요. 근데 이건 명백한 허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해도 매달 수백억씩 나는 적자를 감당할 만큼 비쌀 수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회사가 이렇게 망해가는 동안에 경영진들은 투자금으로 초호화 파티를 즐기고 다녔다는 겁니다.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칸 영화제에서 샴페인을 물처럼 터뜨리고 무비패스 전용기를 띄우겠다 이런 호세를 부리고 다녔죠. 자, 그런데 같은 시각 뉴욕 본사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실에 쓸 볼펜이 없어서 옆 분행에서 훔쳐와야 했고요. 부족한 멀티탭에 자기 컴퓨터 꽂으려고 서로 싸워야 하는 정말 비참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무비패스는 정말 치졸하고 악랄하게 자기 고객들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해요.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제발 우리 서비스 좀 쓰지 마세요. 영화 보라고 만든 회사가 사용자가 영화를 못 보게 막는 정말 기괴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첫 번째 작전은 헤비 유저 숙청.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사용자 7만 5천 명을 갑자기 로그아웃 시켜버리고 비밀번호 재설정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티켓 인증 시스템을 일부러 고장내서 사용자를 괴롭혔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악질적이었던 게 트립 와이어라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 위치를 추적하다가 극장 바로 앞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앱의 예매 기능을 몰래 꺼버리는 겁니다. 영화 보러 간 사람들은 진짜 분노에 차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람들의 광기가 거의 코미디의 경지에 이른 사건도 하나 있어요. 바로 영화 고티 투자 사건인데요. 무비패스가 직접 투자하고 배급까지 한 이 영화가 평론가들한테 로튼 토마토 0%라는 거의 재앙 수준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기상천외한 짓을 벌입니다. 평론가 점수는 0점인데 관객 점수만 70%가 넘게 조작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했냐고요? 알고 보니까 수많은 가짜 계정을 동원해서 좋아요를 막 누른 거였어요. 혁신을 외치던 IT 기업의 민낯이 고작 이런 여론 조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고되었던 종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2018년 7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이 막 개봉하던 주말 밤이었어요. 갑자기 무비패스 서비스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게 그냥 앱 오류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회사 법인 계좌의 잔고가 영원히 되어버린 겁니다. 단 한 장의 영화표도 결제해줄 돈이 없게 된 거죠. 회사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고금리 대출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결국 사용자들 몰래 미션 임퍼서블 같은 인기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앱에서 아예 삭제해버리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맙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발버둥을 치긴 했지만 한 번 신뢰를 잃은 서비스는 회생할 수가 없었죠. 결국 2019년 9월 무비패스는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화려했던 9.95달러의 꿈은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이 남아 있었거든요.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경영진들이 그냥 무능했던 게 아니라 거의 사기꾼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들은 9.95달러 모델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투자자들한테는 수익성이 있다고 속였고요. 그 자랑하던 AI 데이터 기술? 그것도 실체가 없는 허풍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증권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무비패스는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실패한 서비스가 영화 산업 전체에 남긴 유산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점입니다. 무비패스가 300만 명의 열광적인 가입자를 통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증명했거든요. 바로 관객들은 극장 구독 모델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구나 라는 사실 말이죠. 이걸 보고 무비패스를 그렇게나 비난하던 거대 극장 체인 AMC마저 결국 AMC A리스트라는 자체 구독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비패스는 자기 몸을 불태워서 영화산업 전체를 구독 경제 시대로 강제로 밀어넣은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파산한 무비패스를 누가 인수했을까요? 바로
2011년에 이 회사를 처음 만들었다가 쫓겨났던 원래 창업자 스테이시 스파익스였습니다. 그가 자기가 낳은 자식 같은 회사를 다시 되찾아와서 무제한이라는 그 허황된 거짓말 대신에 아주 합리적인 크레딧 기반의 새로운 모델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무비패스의 장대한 실패담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비즈니스에서 혁신도 좋고 파괴적인 성장도 다 좋은데 결국 기본 산수가 맞지 않으면 모든 건 그냥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거죠. 일단 사용자를 모으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이 막연한 희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비패스는 수천억 원을 태워가면서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서비스 중에 아니 이 가격에 이런 혜택이 가능하다고 싶은 거? 너무 좋아서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서비스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이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손해가 언제까지나 소비자의 이익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세상에 너무 좋은 건 아마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무비패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비싼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